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들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계엄, 내란 이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계획이기 때문에 첩첩산중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당대표인 장동익 대표의 마음도 그래서 더 바쁠 것 같은데요. 당의 투쟁 동력을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이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4선 중진, 3선 중진, 재선 의원들까지 연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누구 만났을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어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오늘과 좀 비슷한 분위기셨는지. 당을 위해서 여러 좋은 말씀들 주셨어요. 나오실 거예요? 대선하는데 그런 말씀. 비상계엄 전에 어떠한 당내에서 메시지 나와야 한다는 말씀은 없었을까요? 취임 100일을 앞둔 장동혁 대표인데 4선, 3선 그리고 재선 의원들과 만찬, 오찬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나올 때 표정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과연 무슨 얘기를 나눴고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들어갈 때 표정과 나올 때 표정이 저렇게 다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민희 의원님? 사실 본인이 뭔가 좀 변화를 모색하겠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좀 지지부진하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한 의원들의 아마 지적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본인은 의견을 들어보고 뭔가 개선책을 좀 찾아보자 뭐 이런 차원으로 들어갔는데 네. 실제 의원들이 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난 그 한 100일에 가까운 장동혁 대표의 이 시기 이제 이 시기에 별로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다 하는 네.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죠? 장동혁 대표 본인이 져야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견해들 이게 이제 재선, 3선, 4선 네. 모두 다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와 혁신 뭐 이런 것들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사실 당장 놓인 게 이제 그 당내에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이념적 스펙트럼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뭐 다 포용하자고 지금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적으로는 별로 가능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다 포용했을 때 그 부작용은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본인을 억누르고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당내 중진 의원들의 압박 뭐 이런 부분이 계속 아마 걸려서 표정이 밝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뭐 마땅한 대책이 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본인의 결심이 필요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4선, 3선, 재선 의원들 몇몇에게 전화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화면 함께 볼까요? 자, 하필이면 계엄 1년 되는 날에 취임 100일입니다. 타이밍 참 공교로운데 재선 의원들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한번 만나자. 그래서 계엄 1주년 뭐 1년 다가오는데 이거 외연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황교안이다 이런 소리 외칠 때가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중진들도 역시 계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엄태영 의원이죠. 당명을 바꾸는 수준의 혁신,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당내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비상계엄하고 네. 전 대통령 탄핵이 됐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사실은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당명 변경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다. 네, 당연하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라는 수령,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품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접견하고 면회하고 그다음에 내가 한교안이다 이런 그런 얘기나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정강훈, 뭐 조헌진 뭐 이런 극우적인 성향 사람들과 같이 뭐 연대하겠다. 그거 자체는 윤 전 대통령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국민 여론이 지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중진들 다는 아니지만 이제 특히 이제 중진들도 TK 출신들이 지역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중에 일부는 굉장히 쓴소리를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된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나아진 게 있습니까? 네. 전혀 나아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다 알고 있죠. 장동혁 전 대표하고 지금 일부 최고위원들 빼놓고는 중도 외연 확장을 해야만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본인들만 모르고 있으면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 뭐 지선은 해보나 마나다. 네. 그런 시각이 굉장히 팽배하잖아요. 왜 조원진하고 정광훈은 되고 한동훈, 유승민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최고위원 일부랄지 당대표의 어떤 메시지를 보면 계속 그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국민의힘을 누가 지지하겠어요? 지금 보수들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보수들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 뭐 방향은 딱 정해져 있고 어떻게 가는다는 명확한데 네. 지금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거죠. 자, 장동혁 대표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뭐 신문의 제목에서도 고립무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이 항소 포기 이후에 화력을 집중하고 의원들이 결속해야 되는 이 시점에 며칠 전이었죠. 남욱 변호사 청담동 빌딩 앞에 모이자라고 했는데 고작 10여 명 정도만 모였습니다.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 한번 보시죠. 다음은 나경원 국회 법사위 간사께서 규탄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나한테 해달라고 요청한지요. 처보가 있었다. 다른 분 하라 그랬어. 그럼 장동혁 당 대표님의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환수법을 얘기하고 있나? 하세요. 대표님. 이번 문재인 환수 특별법이나 좀 설명을 할까요?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할 그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입니다. 자, 현재 저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많은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 규탄 대회 후에 장동혁 대표의 모습 어떻게 바뀔지 궁금합니다.